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집원 주소와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원 주소, 도로명 주소. 주소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주소라는 것은 살고 있는 장소 이런 뜻이긴 한데, 주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집이 행정구역상에 어떻게 나눠지느냐,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죠. 주소는 집원 주소, 도로명 주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집원 주소는 오랫동안 썼던 주소 체계인데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 대구라 그러면 대구광역시 무슨 구,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나타냈죠. 이런 주소 체계는 예전에 일제강점기가 시작될 무렵에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되는 것 같고, 그 이후에 해방이 되고 다시 이제 막 산업화가 진행이 될 때도 그대로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소 체계는 예전부터 우리가 살아오던 동네 이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무슨 동, 뭐 무슨 구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저쪽 동네에 있구나, 뭐 어느 동에 있구나, 이런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지라는 것은 1번지, 2번지부터 해서 몇천 번지까지도 가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몇 번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번지만 가지고 찾는 것은 조금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조금 바뀌어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번지 수가 막 대시가 나오고 뭐 몇천 번지가 되더라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것을 찾는 것이 지금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도도 이 전자지도를 보면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도로명 주소를 도입을 할 그 당시에 2014년도부터 공식적으로 다 써라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나 전자지도가 편리하게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었던 것 같고, 그것을 좀 체계화하는 방법으로서 도로명 주소를 도입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만 오히려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자면 무슨 로 몇 번지, 무슨 대로 몇 번지, 무슨 뭐 길 몇 번지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슨 동이라는 것을 알고 그 근처에 가서 뭐 전자지도를 보든지 지도를 본다면 금세 찾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도로명 주소는 아까 집원 주소하고는 다른 체계로 표현을 합니다. 대구라 그러면 대구광역시 무슨 구까지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대로라든지 무슨 로, 무슨 길이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거기에 몇 번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괄호해서 무슨 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아파트라면 동호수가 또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고, 이렇게 보면 처음에 의도했던 도로명 주소가 그렇게 길로서 찾기가 쉬운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선진국,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본받아야 될 나라들이 쓰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도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일제강점기 때 썼던 거니까 그걸 탈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권장을 했는 것 같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두 가지 주소를 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 쓸 수밖에 없느냐 하면 도로명 주소로서 표현을 못하는 지번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임야를 나타내는데 길이 옆에 없는 그런 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지, 어떤 이제 저수지 같은 주변에 있는 유지라든지 아니면 철도부지 이런 것들도 도로를 끼고 있지 않은 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는 도로의 좌우측을 번호를 매겼는 건데, 도로가 없다 보니까 번호를 매길 방법이 없죠. 그리고 무슨 길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집원 주소를 그대로 계속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집원 주소는 없어지지 않고 병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실제 처음에 의도했던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또 그 나름의 편리한 점도 계속 쓰다 보면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집원 주소와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또 질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원 주소하고 도로명 주소 이렇게
도로명 주소를 권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오셨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당시에 이제 선진국들이 쓰다 보니까 우리도 따라하면 좋지 않을까,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실제 편리함과는 조금은 현재로서는 거리가 조금 먼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쓰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 실생활에 유용한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부동산 물건지를 쓰는 것은 지번 주소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변기를 할 수도 있죠. 도로명 주소는. 하지만 지번 주소를 쓰는 것이 원칙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번 주소로서는 모든 것을 다 어떤 그 땅이든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명 주소는 표현 못하는, 도로명 주소가 없는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래의 당사자는 도로명 주소, 당연히 길이 있는 곳에 집이 지어져 있고 사무실이 지어져 있으니까 도로명 주소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부동산 계약서에 지번 주소를 쓰고 또 도로명 주소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처음에 의도했던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제 선진국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 거기에 희망을 가진다고 해야 됩니까?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어떻게 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도로명 주소는 땅에다가 붙이는 주소라기보다는 건물이 있을 때 부여를 하는 주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은 모든 건물들이 길이 없다면 건물의 준공이나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안 나니까 건물들은 다 도로를 끼고 있으니까 거기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다 부여를 못 했는 것도 있으니까 건물을 지을 때 그 이제 소유자나 건축주가 신청을 하면 부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 신청을 하면 몇 번인지 알 수도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하나인데 지번 주소가 여러 개라든지, 아니면 지번 주소가 하나인데 도로명 주소가 여럿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질문을 주셨는데, 그런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도로명 주소에 여러 개의 지번이 물려져 있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대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도로명 주소를 쓰더라도 지번 주소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하나의 지번에 도로명 주소가 2개, 3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도로를 양쪽으로 끼고 있는 한 개의 지번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체국이나 아니면 뭐 택배를 보낼 때, 아니면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도로명 주소를 못 찾아가지고 못 쓰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셨는데, 그때는 지번 주소를 쓰시면 되고, 지번 주소만 쓰더라도 뭐 거래가 있거나 우편물이 찾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쓰시면 됩니다. 옛날 지번 주소에다가 확정 일자가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는데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그 상태 그대로 가지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지번 주소로 이렇게 뭐 부여가 되어 있더라도 확정 일자가 유효하고 나중에 보증금을 찾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오셨는 것 같은데, 지번 주소는 언제까지 사용하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 사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는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그 땅들은 할 수 없이 지번 주소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그렇게 병기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용을 하고 어떤 이제 문서에는 같이 표현을 하는 게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처음에 의도했던 편리함과는 조금 멀어진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쓸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엔 다른 것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